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16번, 그래. 16번. 16번, 17번. 좋아. 16번, 17번. 16번을 보시면 y는 x-1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와 만났을 때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그럼 원이 이렇게 있었고 어쨌든 간 직선이 지금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반지름이 얘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반지름 3을 이용할 거고 우리 중심에서 직선에다 현에다 수선에 발을 내리면 얘가 2등분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직선 거리를 이용해서 여기 길이를 구할 거야. 그래서 이거 y를 넘겨서 일반형으로 바꿔서 x-y-1은 빵이라는 요 직선과 그 다음에 0,0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그래서 루트 x개수의 제곱 더하기 y개수의 제곱 분의 0,0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은 짠! 그래서 루트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지금 여기 길이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우리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여기 길이 구할 수 있고 2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타고라스로 여기 편의상 잠시 x라고 한다 치면 피타고라스 9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다. 그러면 x제곱이 얼마죠? 2분의 17 이렇게 나올까요? 따라서 x는 루트 2분의 루트 17이 될 거고요. 우리는 그게 두 개 있는 거니까 곱하기 2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루트 34 맞아?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맞아? 5번 말이 되나 보네요. 자 17번 지금 보시면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4y 더하기 12는 빵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최대값을 구해라. 이게 이제 학생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어떤 직선과의 거리는 항상 수직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직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 수직거리 중에 최대가 되는 점을 찾아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 원방을 우리가 이거 좀 바꿔줍시다. 우리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돼서 얘가 9 갖다 썼고 얘가 4 갖다 썼으니까 1이겠네. 그래서 중심이 마3, -2고 반지름이 1인 원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원 위의 점과 지금 원 위의 점과 어떤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만큼 더한 여기가 최대가 되고 반지름만큼 뺀 여기가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만큼 더해주시면 되겠다. 결국 얘랑 얘 사이의 거리 구하고 반지름만큼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8은 빵이라는 직선과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루트 3의 제곱 여기 4의 제곱분의 절대값과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얘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얼마죠? 5분의 25인가요? 여기 길이가 5야. 여기 길이가 5니까 우리는 반지름만큼 1만큼 더해준 최대값은 6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다른 거 더 없습니까? 정말이야. 그래요. 진짜야. 아닌데 지금 틀린 게 막 많이 보이는데 왜 질문을 못하지?
14번 같은 것도 하나 볼까요? 14번도 보시면 3,3을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합니다. 자, 우리 3,3을 지나면서 짠짠짠 3,3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뭐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거든요. 뭐 두 개가 생길 겁니다. 두 개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개가 생길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뭐 3,3을 지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다른 사분면에 뭐 예를 들어 2,3을 지나요. 이러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합니다. 이렇게 나오든 어떻게 나오든 만약 2,3을 지나려면 이쪽에 중심이 있어야 얘를 지나려면 이쪽에 같은 사분면의 중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에 중심의 그 좌표의 부호가 얘를 따라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항상 얘랑 중심이 같은 사분면에 있어야 되다 보니까 중심을 그럼 내가 A, A라고 잡았을 때 엄마야 반지름도 이렇게 A라고 잡아주시고 얘를 지난다 했으니까 뭐 할 거야? 대입해서 A 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3-A의 제곱 더하기 3-A의 제곱은 A제곱이다. 그래서 제가 빨리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지 뭐. 그래서 이거 근해 공식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는 짝수니까 짝수 공식으로 얼마 루트 반의 제곱 36에서 18 빼니까 18. 그래서 6-3 루트 2. 네, 2번 뭐 이렇게 나올 것 같네요. 물론 요거 문제는 너무 좀 간단하다 보니까 도형으로 해결하셨어도 돼요. 어차피 여러분 나중에 이런 거 많이 해야 되니까 짠짠 있었을 때 지금 3,3을 지나면서 반지름이 작은 원은 분명히 요 따위로 생길 거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거든요. 3,3 중심이 여기에 있었을 때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뭐예요? 반지름 여기 길이잖아요. 우리 여기가 3루트 2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니? 0,0하고 3,3이니까 여기 3루트 2라는 거는 알고 있나요? 그럼 여기가 반지름 R이니까 얘가 3루트 2 빼기 R이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반지름이고 여기가 45도라는 거 정도는 알 거니까 우리가 루트 2 대 1이다. 이렇게 해서 도형으로 해결하셔도 가능은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능은 한데 사실 좀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거. 혹시 다른 거 더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쉬운 거 합시다. 쉬운 거 합시다. 자, 어디냐? 52쪽이에요. 52쪽. 집 앞. 자, 집합입니다. 집합. 근데 왜 건우는 안 오지 이놈 새끼 이거? 응? 책이 없어. 나도 없는데. 그러면은 우리 예빈이 책을 빌릴까? 고마워. 다섯 개 중에서 짝수를 넣고 짝수 중에서 홀수를 뽑는 걸 주니까 다 아는데 이것 중에 짝수 두 가지 홀수
A가 아무거나 근데 왜 건우는 안 오지? 이 자식이? 그래요. 자, 오늘은 집합이라는 걸 배울 건데, 집합. 집합이라는 단원이 사실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선배들하고 비교하는 게 조금 꼰대처럼 보이겠지만은, 이게 원래 중1 과정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중1. 중1들도 할 수 있었던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고1이 되는데 못한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굉장히 쉬우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 집합. 집합이라는 거는 어떤 모임이야. 모듬? 요새는 모듬이란 말을 많이 쓰나? 어떤 모임인데, 그냥 개나 소나 다 모아놓은 게 집합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조건이나 특수한 그런 것들을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의 모임인데, 그러면 우리 건우가 없으니까 건우를 깔 수는 없잖아. 그러면은 우리 준민이를 까야 되겠다. 우리 준민이가 있어요. 그럼 이제 또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이다. 딱 이러면 우리 준민이가 선생님 저는 거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 호영이 표정을 보니까 호영이는 반대하는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잘생겼다라는 건 물론 우리 엄마 눈에는 제가 엄청 잘생겨 보였겠지, 그렇지? 네, 여러분들 눈에는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잘생겼다 이런 건 굉장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거잖아, 그죠? 키가 크다 이런 것도 뭐 내 생각에는 한 120만 넘어도 키가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아무 조건이나 만족하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이냐면 객관적이고 수학적인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의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할 거예요. 지우야 그만 자라. 너는 어떻게 왜 맨날 자니 맨날. 객관적이고 수학적인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의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합니다. 집합.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때는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을 해요. 대문자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어떤 집합 A라는 집합이 이렇게 해보자. 3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을 구해봐 라고 한 거야. 3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을 구해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집합은 대문자로 뭐 A 아니면 B, P, Q 뭐 이런 식으로 A로 대문자로 많이 쓰게 되고, 그다음에 집합 기호는 우리 중괄호 혹시 알고 있나요? 이게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이렇게 있잖아요. 이 중괄호 얘가 이제 집합 기호예요. 집합 기호. 그래서 A라는 집합에는 중괄호로 이렇게 딱 쳐주고 3 이하의 자연수는 1, 2, 3이 있습니다. 이렇게 1, 2, 3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괜찮겠니? 응.
3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이다 하면 우리가 중괄호를 이렇게 딱 쳐주고, 이게 이제 집합기호라고 하는데, 요 중괄호를 집합기호라고 하고, 자, 그 사이에 있는 요 친구들,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것,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원소라고 불러요. 원소. 원소. 자, 원소가 영어로 뭐게? 너네 영어 단어 많이 외우잖아. 빨리 원소가 영어로 뭐야? 무슨 엘리먼트인가? 이게 원소 아니야? 이게 원소 맞을걸? 아무튼, 원소라고 부르는데, 1, 2, 3, 요런 친구들 이제, 우리 각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부릅니다. 자, 요에 영어로 왜 물어봤냐면은, 자, 우리가 1이라는 원소가 요 집합 A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이라는 원소가 이 집합 A 안에 들어있을 때 우리가 여기 엘리먼트에서 1을 따와서 우리가 1이라는 원소가 A에 포함될 때 이렇게 E자 모양으로 이렇게 써줍니다. 1이라는 원소가 A 안에 있어요 라는 얘기야. 그러면 3이라는 원소도 A 안에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해서 3이라는 원소도 A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4라는 원소가 A 안에 있나? 없죠? 그러면 4라는 원소는 A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이거 지금 괜찮니? 괜찮아? 아직 괜찮죠? 그래서 이런 원소가 어떤 원소가 A에 포함될 때는 우리가 이렇게 E자 모양을 이렇게 삼지창 모양을 이렇게 눕혀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원소가 포함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짝대기 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집합인데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총 3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표현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방금 요거처럼 우리가 일일이 다 하나씩 다 써놓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요. 원소 나열법. 원소 나열법은 진짜 일일이 하나씩 다 써놓는 거야. 다 써놓는 방법을 우리가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아까 내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의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그 조건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3 이하의 자연수 이런 식으로 조건을 얘기해 주는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조건 제시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이걸 쓰는 방법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조건을 어떤 식으로 쓰냐면 A는 자, 중괄호 자, 집합기호 해주시고 자, 이 짝대기를 하나 그어줄 거거든요. 이 짝대기를 기준으로 요 왼쪽에는 원소를 쓰는 거고 요 오른쪽에는 조건을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럼 조건이 3 이하의 자연수니까 x 요걸 읽는 방법은 바라고 읽으시면 돼요. 바. 자, x 바 x는 3 이하의 자연수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아니 선생님 뭐 x는 3 이하의 자연수 그냥 이렇게만 쓰면 안 되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 자, b라는 집합이 2x-1 바 x는 3 이하의 자연수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x가 1, 2, 3이라는 건 알거든요. 그럼 1을 집어넣은 이 결과가 원소가 되는 거예요. 2를 집어넣은 그 결과가 원소가 되는 거고 3을 집어넣은 그 결과가 원소가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원소 자리거든. 얘가 원소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x가 원소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x를 여기다 대입해서 그 결과를 원소로 사용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사실 지금 요 문제는 얘는 뭐 x는 3 이하의 자연수 너무 간단하니까 사실 1, 2, 3인 게 눈에 보여서 그냥 푸시면 되지만 나중에는 여기 아마 복잡하게 나올 거거든요.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서 원소를 써놓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뭐냐? 벤 다이어그램이다.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뭐냐면 그냥 그림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야. 그림으로 표현하겠다는 건데 A라는 집합 안에 1, 2, 3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림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는데도 굉장히 복잡한 경우들이 있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림으로써 해결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해결할 거야. 그래서 요 집합 표현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거기 뭐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유한집합이네, 무한집합이네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유한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원소가 셀 수 있는 거야. 원소를 셀 수 있는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우리가 유한집합이라고 하고, 무한집합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는 진짜 무한한 거야. 그런 아이를 우리가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유한집합 중에 굉장히 특이한 친구가 있어. 유한집합 중에 아주 많이 나오는 친구가 있는데 누구냐? 공집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집합. 여러분들 한자 좀 잘 하셔. 자, 공이 이게 뭔 공자냐면 이렇게 생긴 공자인데 얘가 뭐냐면은 빌공자야. 비어있는 집합이다 이런 얘기야. 비어있는 집합. 비어있는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원소가 단 한 개도 없는 거야. 원소가 단 한 개도 없는 거를 우리가 공집합이다. 원소가 없어. 원소가 없어. 그래서 기호로는 우리가 공집합을 아침 먹고 땡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게 공집합이야. 그 공집합. 실제로 읽는 건 아마 파이라고 읽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냥 우리는 이렇게 공집합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아침 먹고 땡. 너는 이런 거 안 했니? 점심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네요. 뭐 이런 거 안 했니? 어이씨, 이 세대 차인가? 어이씨, 우리 때 초딩 때 이런 거 하고 놀았는데. 그래. 아무튼 이 동그라미에 짝대기. 자, 요거 이제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공집합이면 집합기호 저거 안 씁니까? 네.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공집합인 거야. 이거 자체가 공집합인 거고, 요거랑 요거는 다른 거야. 얘랑 얘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 얘가 우리가 원하는 공집합인 거고요. 얘는 집합기호 안에 이런 이상한 모양의 원소를 하나 가지고 있는 집합인 거야. 요거랑 요거는 완전 다른 겁니다. 얘는 이런 원소가 하나 있는 집합인 거고, 얘는 공집합.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집합이라는 얘기야. 요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 얘는 공집합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기호를 하나 더 배우게 되는데, 뭐냐? NA. 자, 그냥, 원래는 이제 읽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number of A다. number of A. 뭐,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으나, 사실 제가 이걸 이렇게 읽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NA. 이렇게 보통 읽거든요. 얘는 뭐 하라는 얘기냐면, A라는 집합 A에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 얘는 만약에 요 집합 A가 요거라고 치면 얘는 원소가 3개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NA는 3이라고 하시면 돼요. 괜찮겠니?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다. 그럼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요거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틀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N 빵 이렇게 나오고 빰 뿡빵빵 이렇게 나오고 짠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와. 자,
얘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공집합이라고.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라고요? 빵개라고요. 빵개. 자, 그 다음에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라고 무한집합이라고? 유한집합이라고. 선생님 셀 수 없는데요. 빵개라고 셀 수 있는 거야. 빵개라고 셀 수 있는 거야. 얘 무한집합이라는 건 너무 많아서 못 세는 거니까. 무한해서 못 세는 거라는 거지 없어서 못 센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유한집합이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아까 내가 뭐라고 해서 집합 기호 안에 이런 이상한 모양의 원소가 하나 있었던 거라고. 그러니 얘는 원소가 한 개 있는 거라고 하셔요. 그 다음에 얘는 원소 몇 개야? 얘들아? 얘 원소 몇 개야? 얘는 한 개예요. 한 개. 0이라는 원소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야. 0이라는 원소를.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안에 비어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 아, 너 공집합이구나. 빵개구나. 라고 이렇게 읽어내셔. 지우야, 그만 자라. 진짜. 어떻게 매일 아침마다 와가지고 잠을 자니, 쟤는. 그래서 요 기호까지 여러분들이 명확히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개념 확인하기를 한번 살짝 볼까요? 교과서 개념 확인하기 1번을 보니까 자, 다음 집합의 원소를 모두 구하시오. 1번 3보다 작은 자연수의 집합 이랬으면 3보다 작은 자연수 그냥 1, 2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2번 9 이하의 홀수의 집합 이랬으면 9 이하의 홀수는 1, 3, 5, 7, 9 이렇게 다 일일이 써주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원소 나열법이라고 한다고요. 원소 나열법.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 봅시다. 그래도 요새는 요 치사하게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것도 엄청 막 이랬어. 8의 약수가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다 양의 약수만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예전에는 음의 약수도 막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여기가 양의 약수라는 게 이게 생략된 듯한 느낌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거 갖고 좀 치사하게도 문제가 많이 나왔으나 괜찮아. 자, 8의 양의 약수의 집합인데 1, 2, 4, 8은 A의 원소이므로 자, 1도 A에 포함되고요. 2도 A에 포함되고요. 4도 A에 포함되고 누구도 8도 A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3과 5는 A의 원소가 아니니까 5는 A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3번. 자, 6 미만의 자연수의 집합을 한번 표현해봐. 자, 1번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봐. 6 미만의 자연수면 1, 2, 3, 4, 5가 있어. 자, 2번. 조건지시법으로 써봐. 알았어. 자, A는 X바, X는 6 미만의 자연수. 아니, 선생님, 6 미만이면 그냥 5 이하라고 쓰면 안 됩니까? 돼요. 여러분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일단 뭐 대놓고 6 미만이라 써있는데 굳이 뭐 다른 용어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쓰셔도 상관은 없으나 웬만하면 거기 있는 거대로 그냥 쓰시는 게 좋죠. 자, 벤 다이어그램 그림으로 표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A라는 집합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면서 하나씩 써주시면 돼요. 꼭 순서대로 쓸 필요는 없으나 순서대로 쓰는 게 여러분들 보기도 편할 거고 채점하는 사람도 편하겠죠. 자, 4번. 자, 1번. 1, 3, 5, 7, 9, 11. 자, 이거 원소의 개수 우리 셀 수 있나요? 6개잖아. 셀 수 있잖아. 그럼 얘는 유한집합이다. 자, 2번. 자, 3의 배수래. x바 x는 3의 배수. 그러면 3, 6, 9, 12. 개 많네. 무한하네. 아, 무한집합이구나. 자, 그럼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x바 x는 100 이하의 자연수다.
그러면 이거를 이건 셀 수 있는 거잖아, 그치? 100개라고 셀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쓰라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걸 진짜 101부터 100까지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소 나열법으로 쓰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한 3개 정도 써줘. 그래, 좀 거시기 하면 4개 정도 써줘. 그 다음에 점점점 해주고 마지막 거 하나씩 써주시면 돼요. 굳이 이걸 진짜 1부터 100까지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쓰잘데기 없는 문제는 나오지 않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좀 원소가 너무 많아. 한 20개, 10개, 20개 돼. 막 그러면은, 앞에 한 몇 개 써주고, 한 3, 4개 써주고, 점점점 하고, 마지막 거 하나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원소의 개수를 표현해봐라. 자, A는 1, 2, 3, 4. 원소가 4개 있었구나. NA는 4야. 자, 2번. 어디 갔어? 6의 약수이다. 자, 그럼 6의 약수를 원소 나열법으로 써봅시다. 1, 2, 3, 6. 원소가 4개야. NB는 4야. 예전에는 이제 B의 양의 약수, 6의 양의 약수냐, 뭐 그냥 약수냐 이거에 따라 개수가 달라졌지만 요새는 그냥 양의 약수만을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그걸로 딴지를 거는 선생님이 있으면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x바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자연수. 이런 자연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양수면서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있어? 없잖아. 얘가 이제 공집합이구나. C가 공집합이구나. 그래서 NC는 빵.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집합 너무 쉬워서 어떡하지? 뒤에 것도 해버릴까? 자, 필수 예제 1번입니다. 자, 집합인 것을 모두 찾고 집합의 원소를 구해라. 1번. 9의 약수의 모임. 자, 9의 약수는 굉장히 명확하죠. 1, 3, 9. 굉장히 명확합니다. 넌 집합이 맞아. 자, 2번. 0에 가까운 수의 모임. 0에 가까운 수. 1은 가까운가? 100은 가까운가? 너무 그렇잖아. 100에 비하면 가깝지만, 그죠? 2분의 1에 비하면 먼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상대적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0에 가까운 수, 요런 거는 이제 우리가 집합이 아니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집합, 형용사가 들어가면, 형용사가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집합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거. 이것도 주의할 게 있어. 예를 들어 높은 산의 모임이다. 이러면 산이 높다는 거 애매하잖아. 난 우리 집 뒷동산도 높게 생각하니까 막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높은 산의 모임이다 하면 얘는 집합이 아니야. 그런데 가장 높은 산의 모임이다 라고 하면은 에베레스트인지 뭔지 그거잖아. 그죠? 가장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집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예를 들어 0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 이런 거면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서 여기 집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3번 20보다 작은 4의 배수의 모임이다. 20보다 작은 4의 배수는 명확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소로 나열해보면 4, 8, 12, 16. 자, 주의할 건 이게 작은지, 이한지, 이상인지 이런 거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잘 보셔야 되고 4번 아름다운 꽃의 모임 당연히 아니겠죠. 아름답다는 건 개인마다 다르니까. 자, 그 다음에 1-3번 거기 같이 좀 볼 건데 1-3번이 이상하게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A는 마일 0, 2가 있었어요. 자, 그때 집합 X는 A 플러스 B A는 A의 원소고요. B는 A의 원소입니다.
A의 원소 2를 더한 집합이래. 오, 오케이. 자, A의 원소 2개 더해볼까? 그럼 원소 뭐 있죠? 여러분들? A 원소 2개 더해봐봐. 뭐 있어? 얘들아, 도와주지 않겠니? 이럴 거니? 자, 여기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원소 2를 더해봐. 라고 해서, 2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1이요. 얘네 둘 더하니까 2요. 그 다음에, 얘네들 더하니까 1입니다. 보통 요 세 개만 적어내는 친구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어디에도 A랑 B랑 다르다는 말이 없거든요. A랑 B가 같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경우를 다 하셔야 돼.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안전한 건 표를 그리는 겁니다. 표를 그려서 A, B 이렇게 해서 마일 0, 2 마일 0, 2 이래서 표를 싸 이렇게 그려서 자, 너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 너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 너네 둘이 더하면 1 너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 빵 2 더하면 1, 2, 4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원소를 이제 하나씩 쓸 건데 선생님 근데 여기 마이너스 1 두 개 있고요. 1도 두 개 있고요. 2도 두 개 있는데요. 중복되는 거는 한 번씩만 씁니다. 중복되는 건 한 번씩만 씁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4 이렇게 한 번씩만 써서 우리가 하도록 합니다. 가장 안전한 건 이 표를 그리는 거고 왜냐면 빼먹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표 그려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하시면 됩니다. 할 때 사실은 여기 이거 안 해도 돼요. 여기 대각선 그려서 여기 반쪽은 안 해도 돼. 사실 어차피 중복될 거기 때문에. 잠쟁이 둘이서 계속 졸고 있는데 진짜 아유. 너는 맨날 겁나 많이 빠져놓고 와가지고 계속 졸고 있으면 어떡해. 자, 예제 2번입니다. 자, 예제 2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N 아침 먹고 땡이야. 이거 공집합이야. 빵개요. 자, 2번 N 중괄호 3. 3이라는 원소 하나만 있네. 한 개야. 자, 3번. 이거 주의하라고 했어요. 자, 중괄호 안에 아침 먹고 땡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요런 이상한 모양의 원소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야. 자, 그 다음에 4번. 자, 그 다음에 N. 뭐야, 이거? 5, 6, 7. 마이너스 N. 5, 6. 뭐야, 이거? 왜, 뭐, 이렇게 그지같이 생겼어? 짠, 이렇게 있으면. 자, 얘는 원소가 3개니까 3. 얘는 원소가 2개니까 빼면은, 하나만 있어야죠? 얘가 5개래.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답은 4번.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를. 그래요. 네,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애매한데. 우리 10분 쉬었다가, 요 부분 집합 남은 내용 좀 하도록 하죠. 10분 쉬었다가. 얘 왜 안 오지? 이자 쓰기.
이거. 자, 우리가 집합이라는 걸 이제 배우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고, 원소나 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요 세 가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원소 포함하는 거, 요런 거 배웠고, 또 뭐 배웠어?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렵지 않을 거야. 자, 이제 요거. 아마 집합에서 어려운 문제 나와봐야 보통 여기서 딱 여기 파트에서 한 문제 정도. 아니면은, 뭐 다음 단원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집합이라는 과목 단원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서 여기는 아마 잘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가 뭐냐면 부분 집합이라는 건데, 부분 집합. 부분 집합. 부분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부분 집합이다. 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얘기는 A의 모든 원소가 B 안에 있을 때, B에 포함될 때 우리는 A를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해요. A의 모든 원소가 B에 있을 때 우리는 A를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의 모든 원소가 B에 포함될 때 우리는 A를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선생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이라는 원소가 A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 그치? 근데 이거 모든 원소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쓰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근데 어쨌든 간 얘가 원소가 포함되고 얘는 집합이 포함되는 거니까 비슷하게 생기면 좋겠다 해서 여기 삼지창에서 가운데를 하나 뚝 떼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A가 B에 포함된다.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쓰거든요. 잠시만요. 건우다. 건우야? 지금 일어났니? 부셔버릴 거야. 알았어. 일단 내가 끝나고 다시 연락할게. 네. 이 똥방구 같은데. 뭐 하고 있었지? A가 B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치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걸 가지고 치사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약속을 좀 하고 갈 게 있어. 약속을 좀 하고 갈 게 있어. 어떤 약속을 해야 되냐? 우리 공집합이라는 친구는, 공집합은 원소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으나, 약속을 하도록 합시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얘 원소가 여기 포함되지 않는데요? 어차피 없는데 원소가. 그지?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요거 약속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A는 A의 부분 집합이에요. 엥? 좀 말이 이상할 수 있어. 내가 나의 부분이다. 좀 이상하잖아. 아닌가? 나만 이상하니? 근데 정의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A의 모든 원소는 A 안에 다 들어있잖아. 그죠? A의 모든 원소는 A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A도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할 겁니다. 이거는 약속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이걸 갖고 어떤 치사한 문제가 나오냐?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에 1, 2, 아침 먹고 땡, 1, 3, 1.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생겨 처먹은 게 나와서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런 거가 나옵니다. 자, 어떤 게 나오냐? 1번. 얘가 A에 포함되는가? 2번. 얘가 A에 포함되는가? 자, 3번. 3이 A에 포함되는가? 4번. 1, 3이 A에 포함되는가? 5번. 1, 2가 A에 포함되는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또 다른 더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 저는 이제 여기 가운데 얘네를 먼저 봐요. 이걸 먼저 봐요. 얘를 집합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얘를 원소로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거는 집합이 집합에 포함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얘는 공집합은 당연히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맞는 얘기죠. 이건 맞는 얘기. 이건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얘는 원소가 포함될 때 쓰는 기호이기 때문에 얘를 원소로 봐야 돼. 이런 개똥같이 생겨 처먹은 원소가 여기 있나? 있네. 그럼 너도 맞는 얘기야. 이렇게 보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도 원소로 보는 거잖아. 자, 3이라는 원소가 있니? 3 있는데요? 이러시면 안 돼. 얘는 틀린 거야. 자, 집합에서 볼 때는 우리가 요 콤마당 하나가 원소인 거고, 그러니까 내가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 1, 2, 개똥같이 생겨 처먹은 놈, 더 그지같이 생겨 처먹은 놈, 얘도 그지같이 생겨 처먹은 놈. 얘네가 하나의 원소라는 거야. 이 자체가 원소야. 근데 3이라는 원소가 있니? 아니요. 단 하나도 3 하나만 있는 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틀린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는 원소로 봐야 되니까 얘 더 그지같이 생긴 처먹은 놈. 이 친구가 있니? 네, 여기 있어요. 넌 맞는 얘기. 그 다음에 이거는 집합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 얘를 집합으로 봐야 돼. 얘는 1이랑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야. 1과 2를 얘가 가지고 있니? 네, 1과 2를 가지고 있어요. 넌 맞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야 돼. 그래서 요 기호가 뭔지를 보시고 얘를 원소로 봐야 될지, 얘를 집합으로 봐야 될지. 얘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로 기호를 바꿔 쓴다면 1이라는 원소가 A에 있고 2라는 원소가 A에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기호를 보고 얘를 집합으로 받아들일지 원소로 받아들일지를 판단을 해서 좀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얘기한 김에 요거 잠깐 한번 살짝 풀어볼까? 걔가 어디 있냐면 3-2번 거기 56쪽에 3-2번 여러분들 지금 한번 풀어볼까요? 머리가 왜 이렇게 깨질 것 같냐? 그거야 확실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고민을 해볼까? 호영이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볼까? 그게 확실해? 그거 두 개야? 그래? 한 번 더 고민을 해볼까? 하나는 맞는 것 같은데. 보충을 해야 된다고. 자꾸 이럴 거냐고. 자꾸 이럴 거냐고. 응. 맞아. 그렇지. 처음 듣지. 맞아. 그러니까 보충을 해야 된다니까. 앞에 거.
자네도 하나는 맞는 것 같은데 하나가 잘못된 것 같은데. 같이 해볼까요? 우리 이거 원소로 보라는 얘기라니까. 원소로. 이런 이상한 녀석이 원소로 있니? 있어요. 얘 맞는 얘기요. 이게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이건 집합으로 보는 거잖아. 집합으로. 그럼 이거 집합 기호를 떼고 요런 원소를 가지고 있니랑 똑같은 얘기라고. 집합 기호 떼고 요런 원소를 가지고 있니? 1번이랑 똑같은 거잖아. 맞다고. 자, 그 다음에 3번. 요렇게 생긴 원소가 있니? 원소로 봐야 돼. 얘랑 똑같이 생긴 원소가 있어요? 없잖아. 답은 3번은 답이죠. 그 다음에 얘 원소로 봐야 돼. 이렇게 생겨 처먹은 원소가 있네? 얘도 맞는 얘기. 그 다음에 얘는 이걸 집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1이라는 원소를 A가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2라는 원소도 A가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야. 2라는 원소는 가지고 있지만 1이라는 원소를 안 가지고 있잖아. 그럼 얘는 틀린 거죠. 얘는 가지고 있지만 얘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틀린 거야. 그래서 답은 3번, 5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분 집합인데, 부분 집합. 자, 우리가 부분 집합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목이 갑자기 아프냐? 서로 같은 집합이다. 자,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거는 A라는 집합과 만약에 B라는 집합이 같았어요 라고 하면 원소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완전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은 것만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누군가 하나라도 더 갖고 있거나 덜 갖고 있으면 당연히 같은 집합이 아니겠죠. 완벽히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는데, 그냥 맨날 그냥 이렇게 A랑 B랑 같아요 이렇게 주면은 애들이 너무 잘 푸니까 이걸 좀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요거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얘라는 걸 느껴야 되는데, 어떤 문장을 보셔야 되냐면 A의 모든 원소가 B에 포함되고 B의 모든 원소가 A에 포함됩니다. 이걸 딱 보면 너네 둘이 똑같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 이렇게 읽어낼 줄 알아요. 그렇잖아. A의 모든 원소가 B에 있고 B의 모든 원소가 A에 있었다는 건 너네들이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걸 딱 보는 순간 둘이 같은 집합이란 얘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지우야 그만 자라.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부분 집합을 구해보세요 이런 게 나올 겁니다. 부분 집합을 구해보세요. 자, 이거 자, 아까 A라는 집합이 1, 2, 3이 있어요. 1, 2, 3이 있었을 때 얘 부분 집합을 구해보세요. 부분 집합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진짜 다 구하는 거야. 얘한테 포함되는 거. 자, 근데 주의하시고 부분 집합을 구해보세요 할 때 항상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누구냐? 까먹기 전에 공집합부터 합니다. 공집합부터. 선생님 마지막에 할게요. 까먹을 거야. 분명해.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 자, 우리가 부분 집합 구하세요 라고 하면 공집합부터 씁니다. 항상. 공집합 쓰시고, 자, 원소가 하나인 친구 1만 가지고 있거나 2만 가지고 있거나 3만 가지고 있거나, 자, 그 다음에 원소 2개 가지고 있는 친구 1, 2 원소 2개 가지고 있는 거 1, 3,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원소 3개 다 가지고 있는 거 1, 2, 3 해서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다 이렇게 부분 집합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다 써주시면 돼요. 자, 부분 집합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일일이 하나씩 다 쓰시면 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공집합부터 제발. 이 친구 빼먹어서 틀리는 걸 너무 많이 봤어. 제발 요거 빼먹지 마시고 공집합부터 쓰고 갑니다. 자, 근데 지금 얘는 원소가 3개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요렇게 쓰면 되는데, 원소가 막 5개, 6개 되는 애들은 너무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부분집합을 구해라라는 문제가 안 나오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부분집합이 몇 개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와요. 보통 직접 구해라라는 문제는 보통 한 3개짜리 아니면 2개짜리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보통 나오거든요.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 거기 지금 아마 책에도 공식처럼 다 써 있을 건데 그게 공식을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1, 2, 3, 4, 5가 있었어. 1, 2, 3, 4, 5가 있었어. 그러면 이제 부분집합이 부분집합을 구하고 싶은 거야. 부분집합을. 그럼 부분집합에 이제 갈 때 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지. 나의 동료가 되어 주겠니? 그럼 이 친구가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동료가 될게 랑 아니 난 동료가 되지 않을 것이야. 그래서 2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그다음에 이한테도 내가 물어봐야지. 도도도도? 하면은 얘가 아니 2가지 방법으로 대답하겠지. 그죠? 얘도 도도도도? 도도도도?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동시에 물어볼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싹 다 곱해주니까 2의 5제곱이구나.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간단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2의 원소의 개수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막 이런 게 나올 거야. 야, 반드시 얘는 데리고 가. 반드시 쟤는 데려가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까다로워질 거란 말이야. 까다로워질 거야. 자,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런 건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지금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우리가 요번에 특강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랬어. 그래가지고 내가 야, 방학 끝나고 우리 저기 학원 쉬는 날 놀이공원이랑 가자.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놀이공원을 가려고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우리 호영이 막 수업 너무 열심히 들어. 우리 호영이 내가 반드시 데려가야지. 반드시 데려갈 거야. 우리 호영이는 내가 무조건 데려갈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지금 옆에 있는 준민이는 계속 졸고 있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단 말이야. 이런 놈의 새끼를 내가 데려가는 게 의미가 있어? 이런 새끼는 내가 안 데려갈 거야. 건우 잔다고 안 왔네? 이놈 새끼 내가 안 데려갈 거야. 막 이런 거야. 그럼 이제 나머지 친구들한테 막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막 호성이, 정호, 또 얘기 안 했다고 서운해 할까봐 다 적으려니까 너무 많네. 지우, 태건이, 아유, 너무 많아. 예빈이, 소연이, 또 주빈이, 다 적었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다 적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놀이공원을 건데, 야, 호영이를 내가 무조건 데려갈 건데, 내가 굳이, 호영아, 우리 놀이공원 갈래? 말래?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 아니면, 야, 준민이 내가 안 데려갈 거야. 얘는 안 데려갈 거거든? 확정이야. 근데 내가, 야, 우리 놀이공원 갈 건데, 너 갈래? 말래? 근데 난 너 안 데려갈 거거든? 이럴 수는 없잖아. 양아치야?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지? 그럼 데려가는 애도 물어볼 필요 없죠. 안 데려가는 애도 물어볼 필요 없잖아. 나머지 친구들만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야. 자, 1, 2, 3, 4, 5가 있었어요. 한 6, 7까지 있었다고 쳐보자. 자, 반드시 1은 데려가요. 1 데려가요. 그 다음에 2랑 3이랑 4는 안 데려가요. 이랬어. 그럼 나는 데려가는 친구 안 물어볼 거라고. 안 데려가는 친구도 안 물어볼 거라고. 그럼 누구? 요 3명한테만 물어보면 되잖아. 2의 몇 제곱? 3제곱.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고. 아시겠어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데려가는 친구, 안 데려가는 친구들은 제외해. 나머지 친구들한테만 물어보시면 돼요. 괜찮겠니? 자, 근데 갑자기 또 의문이 생겼어. 아니, 선생님. 아까부터 계속 듣고 있는데 좀 별론 게 내가 나의 부분이라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가 나의 부분이라는 게 너무 거슬리는 거야. 나는 나지.
내가 왜 나의 부부니까. 그래서 선생님 나 이거 좀 별론 것 같은데? 했더니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진부분집합이라는 게 있어. 진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이 뭐냐? 진짜가 참 진짜예요. 참 진짜. 우리 한자 쓸 줄 아니? 아씨, 나 한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진로 소주 할 때, 아 너네 소주를 안 먹어봤구나. 아무튼 진짜 부분집합이다 이거야. 진짜 부분집합. 진짜 부분집합 얘는 뭐냐면 진짜 부분집합은 나 자신을 제외한 요 나머지 애들만 세겠다 하는 게 진짜 부분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2의 원소의 개수 제곱한 다음에 나 자신 하나를 빼시면 돼. 나 자신 하나만 빼시면 돼. 만약 진부분집합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부분집합 이거 구하신 다음에 나 자신 요거 하나만 빼고 쓰시면 되는 거야. 괜찮겠니? 그래서 진부분집합까지 우리 다 했어. 다 했어. 오늘 내용 다 배웠어요. 끝났어. 자, 예제 3번은 뭐 아까 3-2번 풀었으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예제 3번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시고. 자, 예제 4번입니다. 자, A라는 집합이 2와 2A 마이너스 우리 교과서 아니야. 너네 스스로 잘할 수 있을 거야. 4A 마이너스 6에 9다. 자, A라는 원소가 B에 포함될 때 A를 구해라. 자, A가 B에 포함될 때 그러면 얘가 요 안에 다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선생님 여기 9가 있으니까 얘가 9면 되겠네요. 이러시면 안 돼. 얘가 기준이 아니고 얘를 기준으로 항상 생각해야 돼. 자, 2라는 원소가 요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둘 중에 누가 2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첫 번째 A-3이 2인 경우와 두 번째 4A-6이 2인 경우로 쪼개서 생각을 합니다. 자, A-3이 2면 3이 넘어가니까 A가 5. A에다 5를 진짜 집어넣어 보는 거야. A에다 5를 집어넣어 보니까 A라는 집합이 2, 9가 되고요. B라는 집합은 여기다 5 집어넣어 보니까 도와줘봐. 2, 5 집어넣으면 얼마야? 14, 9. 얘가 요 안에 다 들어있네. 너 되네. 뭔 되는 친구. 자, 이번엔 얘가 넘어갔어. 4A가 8이니까 A가 2래. A에다 2를 집어넣어 봐봐. A 2를 집어넣으면 A라는 집합은 2랑 3. 여기다 2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1. 여기 2 집어넣으면 2. 얘가 9. 그러면 지금 3이라는 원소가 요 안에 들어있지 않잖아. 너는 안 되는 친구구나. 그래서 A는 5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셔. 자, 여기에 9가 있다고 해서 너가 9 이러시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여기에 2를 얘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얘가 2일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제 5번. 우리 너무 쉽다 이제. 예제 5번. 어떻게 하기로 했어? A라는 집합이 1, 2, 3, 4, 5, 6. 자, 1은 반드시 원소로 가지고 4랑 5는 안 가져갈 거야. 자, 부분 집합 몇 개니?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고? 나머지 친구들한테 물어보라고. 나머지 친구 몇 명이야? 3명이잖아. 그럼 2의 세제곱이다. 할 수 있겠니? 자, 해서 우리가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할까요? 뒤에 더 나가면 너무 힘들겠지? 그래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남은 시간 숙제하시면서 모르는 거 질문하시고 앞에 거 몰랐던 것도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